재판장님, 예. 그 증인의 변호인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예. 그 허락해 주시면 실내관계인으로 동석을 좀. 예. 저쪽 방청석에 앉으시죠, 방청석에. 여기 뒤에 앉아 있어도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럼 거기 그냥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 자, 예, 일단 증인신문 할 텐데요. 먼저 증인신문 하기 전에 증인신문은 중개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변호인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돼서 증인신문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선서하고 증언하실 텐데,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증인의 증언으로 뭐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거나 또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 거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예. 아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물론 또 개별적 신문 사항에 대해서 증언 거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부에 말씀하시면 뭐 증언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고가 있다면 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른손 들고 선서 네. 하시죠. 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윤석열.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증인신문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되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변호인 측이 신청했기 때문에 먼저 변호인 주신문하고 그다음에 검사 측이나 재판부 보충 신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대로 변호인 신문하시죠. 네, 대통령님, 피고인의 변호인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네네. 오늘은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대통령님 증인이라고 그냥 호칭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십시오. 이 사건에 대한 그 핵심적인 부분만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길지는 않은 내용이고요.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이야기해 준 적은 없으셨죠?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가장 신경 썼던 것이 국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기에 김용현 장관에게도 소수의 병력만을 동원하도록 이야기했었고 또 실탄 등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나 다른 기관을 봉쇄하거나 나아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려는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았었죠. 뭐 거기 투입된 경찰 인원수나 그 현장에 간 군인들 그 숫자를 보면 그 넓은 국회에 대한 무슨 봉쇄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증인은 정부조직법 또 행안부 장관의 소속 총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소방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만 지휘할 수 있는 것,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뭐 이런 것들은 경찰이나 뭐 수사라든지 이런 건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뭐 큰 그런 아마 인사 뭐 추천할 때 경찰의 경우에는 장관을 통해서 네,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소방의 경우에는 인사에 관한 것도 없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네. 중요한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에게 일반적인 직무 집행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제가 그거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뭐 소방 정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 통해서 얘기 들어본 기억이 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 이하 헌재 결정문 제시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피고인이 탄핵 심판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그 구체적인 직무집행, 즉 긴급 구조 활동 같은 것은 법령에 따른 행안부의 지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판단이 돼서 탄핵 심판이 기각되었는데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하여튼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국가 무슨 재난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져 가지고 그 긴급하게
대통령실에서 뭘 회의되면은 그 상황실이나 뭐 이런 데에서 소방하고 직접 아마 하지 않았나, 홍수나 이런 게 있을 때. 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6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총리, 또 외교, 국방, 통일, 법무부, 행안부 장관인 국무위원들, 또 국정원장 이렇게 일부 사람들을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먼저 부르라고 이렇게 지시한 적은 있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도 대통령실에 같이 그 1착으로 먼저 같이 들어온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이들을 먼저 부른 것은 국가의 중요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지위에 있기에 계엄 선포 전에 미리 알려주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셨던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를 필수 계엄과 관련된 필수 국무위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총리하고 행안, 국방, 법무, 외교 통일이 이제 오고 나면은 바로 이제 경제 민생에서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기업부 장관, 농수산 장관, 그리고 복지부 장관, 또 뭐더라 뭐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오는 동안에 좀 대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총리하고 외교부 장관이 좀 말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설득하고 이러느라고 경제 민생 팀들을 부르는 게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국무위원 등을 먼저 부른 것이 네. 먼저 부른 국무위원들 전부에게 모두에게 특별한 지시 사항이 있어서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니셨죠? 아니요. 전달은 뭐 제가 할 것도 아니고 국무회의라는 게 뭐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의견을 듣고 또 저의 입장을 얘기하고 이러는 거라 저를 포함한 7명이 계엄 관련한 어떤 좀 필수 국무위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네, 파랑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네. 구항도 묻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그 계엄 선포 전에 계엄과 관련해서 장관들하고 협조할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김용현 장관에게 그거는 장관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뭐 메모를 해서 드리세요.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기억하시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무장관이 다른 장관들한테 뭐 협조 사항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지 그걸 하지 말라고 할 리도 없고 네네, 알겠습니다. 또 뭐 메모를 줘서 할지 뭐 구두로 얘기할지 그거는 뭐 전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시죠? 기억도 안 나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네. 네. 그러면 증인은 네. 김용현 장관이 지금 피고인 행안부 장관에게도 건네줄 문건을 만들었는지 여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시고요. 네. 그 이하도 뭐 그러면 받은 게 있습니까? 내용도 잘 뭐 전혀 모르신다는 전혀 뭐 말씀이시겠네요. 네. 다른 장관들한테 주는 문건을 제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네, 뭐 알겠습니다. 검토하거나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증인은 김용현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당일 저녁 7시경에 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계엄 선포 그 날 저녁에 안가에서 만난 사실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당시 조지호 김봉식 청장에게 주로 이야기하신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질서 유지를 당부하셨던 것이 맞죠?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그분들이 제가 계엄 얘기를 하고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했다고 법정에서 말씀을 하시니 네.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만난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저는 제 기억에는 이따가 밤에 혹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그러니 좀 뭐라고 하여튼 소수 좀 치안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준비해서 표 안 나게 좀 이렇게 조금 떨어진 데서 대기하고 있어 달라라고 했고, 이제 조금 옆에 가서 이제 그 장관하고 이 두 분이 같이 셋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들었다니 뭐 계엄 선포를 해야 될 이유까지 막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면 하는데, 저는 제가 총리도 아직 만나기 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막 그렇게 얘기를 다른 법정에서도 지금 네. 저 증인께서 비슷한 취지로 네, 말씀을 근데 하셨던 것 뭐 같습니다. 제가 그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네. 들었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네. 처음에는 이게 그 국회 주변에 좀 상황이 있을 수 근데 있다 상황이 이런 있을 이야기를 수 있다. 하셨던 계엄을 것은 이따 선포한다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국무회의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 네. 같이 뭐 본인들이 그렇게 들었다면 뭐 제가 그거를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14항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지호나 김봉식에게 국회를 뭐 봉쇄 뭐 이런 표현을 쓰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으셨던 거죠? 아니, 국회가 한 3km 되는데요. 그 봉쇄하려고 그러면 저녁 7시에 그분들 만나가지고 봉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 사람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많으니 그 치안 좀 질서 유지하는 병력을 거기다 배치를 안 하면 나중에 무슨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 정도이지, 그 실제 투입된 인력 자체도 봉쇄라는 걸 할 수가 없는 인력입니다. 네, 객관적으로 알겠습니다. 드러난 인력이.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으신 거죠. 네. 그다음에 본인들도 그런 네. 얘기는 안 했다고 법정에서 그건 뭐 솔직히 얘기하더군요. 네. 15항 묻지 않겠습니다. 16항, 17항은 그냥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당일 김영현 장관이 그 자리에서 안가에서 조지호 김봉식 청장에게 문건을 교부한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 문건에는 제목이 없고 시간하고 기관명만 나열된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김영현 장관이 이들에게 문건을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었나요? 아니, 사전이 아니라 저는 그 자리에서도 못 봤고요. 아, 네. 그냥 빈 종이에 이렇게 국회의사당 표시를 이렇게 국회를 해놓고 옆에 이렇게 도로 같은 걸 해가지고 이쪽 좀 떨어진 데에서 좀 대기를 하고 있어라. 그런 식의 얘기하는 것만 제가 봤고요. 네네, 그 기억나시죠? 문건 이런 거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18항은 조금 다르게 묻겠습니다. 네. 공소장에는 지금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는 김용현이 당시 조지호 등에게 건네준 문건에 네. 22시 국회, 23시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꽃, 24시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 운영 언론사 등을 봉쇄한다. 그리고 같은 날 24시경 위 언론사 5곳을 봉쇄함에 있어 소방청이 단전단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런 내용의 문건을 직접 본 사실이 없으시죠? 본 사실도 없고요. 네. 뭐 경찰 관계자 그 조지호 씨나 김봉식 서울청장도 그런 거는 못 봤다고 얘기하던데요. 네. 하여튼 뭐 재판 때 나온 얘기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나오면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꽃하고 민주당 당사 거기 나온다면서요. 그 네. 종이에. 네. 그런데 제가 거의 12시 다 됐을 때인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어쨌든 장관으로부터 선관위하고 연계해서 그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을 좀 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전화로 비화폰으로 제가 요청이 왔는데 제가 민간기관은 안 된다. 네. 예, 그건 개헌법 7조에 따라 민간기관은 갈 수가 없고 별도 범죄 사실에 영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택도 없는 짓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른 법정에서도 말씀을 그렇게 네네, 하셨던 그렇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런 그 문건의 기재 내용 중에 혹시
단전 단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을 혹시 증인 아시나요? 보거나 단전 단수라는 단전 거는 단수가 들어간 어떤 문건을 그러니까 보거나 단전 단수라는 거는 네. 한 적도 없고 시도한 적도 없고 무슨 단전 단수를 한다는 그 민간 뭐 그런 얘기가 나온 민간 기관에게 경찰이든 군이든 누구를 보내려고 인원을 배정한 사실도 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증인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거는 먼저 네. 그런 단전 단수란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본 적이 있냐고 없습니다. 물어보면 예, 그것부터 네. 말씀하시고 네. 네네 문건 그렇습니다. 본 적 없다. 예. 네. 그리고 그런 문건을 그러면은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도 없으신 거죠? 아, 예, 저희 네, 피고인에게. 아유, 당연하죠. 네. 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구두로 지시를 하신 적도 없으신 거죠? 아니 할 생각도 없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문건도 구두를 본 왜 적을 없고 얘기하겠습니까? 문건을 네네. 건네준 적 없고 구두로 그렇습니다. 지시한 적이 없다. 네. 19항 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20항은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항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대통령 집무실에 이제 먼저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를 하게 된 경위를 뭐 이렇게 짧게라도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들 중에서 그 계엄 선포에 동조하였던 국무위원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 각자 다 자기 부처의 입장에서 하여튼 네. 뭐 그날 상황과 관련해서 좀 기억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이제 그 일부 먼저 모였던 국무위원들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가라 해가지고 이제 국무위원들이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다 어디로 대접견실로 집무실에서 그러니까 집무실하고 대접견실로 대접견실을 문 하나로 그게 문 하나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또 네, 다시 네, 나가기도 하고 왔다 네, 갔다 일단은 했습니다. 국무위원들 저도 전체가 왔다 갔다 하고 네, 김용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다 대접견실에 이제 나가 있었던 상황은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저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 네. 누가 남아 있고 누가 나가고 지금 저기 이런 건 잠깐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이 제가 물어보는 이제 건 여쭤보는 처음에 질문. 6명 모였다가 나간 걸 말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것도 하여튼 왔다 갔다를 계속 네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요. 다 나갔다가 네. 피고인 혼자만 9시 한 14분경에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기 한 40몇 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쯤 되겠네요. 네, 한 9시 14분경에 혹시 피고인 혼자서 이렇게 집무실에 불쑥 들어와서 그 계엄 선포 저 혼자요. 피고인이 혼자 아, 집무실에 피고인 혼자. 들어가서 네네. 혹시 그 계엄 선포에 대한 만류하는 이야기를 했던 그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 구체적인 건 기억이 안 나고 네. 어쨌든 피고인은 이제 행안부 장관이니까 좀 안전 차원에서 뭐 유혈 사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자기 그 부처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네. 재고를 좀 하셔달라. 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언뜻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뉘앙스로?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네. 제가 하여튼 기억나는 거는 본인의 저 행정 안전 업무니까 이런 하여튼 안전 차원에서 네. 뭐 그런 걱정을 하면서 만류한 것은 네, 만류하고 기억나시나요? 좀 대통령 이거는 네, 조금 알겠습니다. 더 숙고를 하시죠. 뭐 네.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들은 거는 기억이 납니다. 검찰 3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 49쪽을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이쪽 화면. 네. 제 겁니다. 네. 그 증인께서 검찰에서 제가 눈이 좀 좋지를 않아서요. 그렇습니다.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이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이제 그 문건을 주셨는데 네.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직접 설명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 나시나요? 우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네. 그 집무실에서 집무실에서 네, 문건을 이렇게 하나 주셨던 기억은 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고요. 네. 조태열 장관은 하여튼 외교 관계, 그러니까 특히 저 주한 대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많이 걱정하고 막 우려하고 할 텐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좀 잘 설명을 해줘라. 이게 뭐 우리 대외 관계나 이런
대외 기조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니까 설명해주고 미국, 일본은 저 대통령실,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그 또 직접 소통할 수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우방 국가니까 알겠습니다. 직접 설명을 할 테니 외교부는 뭐 다른 쪽 위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줘라라고 하는데 아마 저 김용현 장관이 뭘 종이 쪼가리를 주니까 제가 전달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검찰에서 진술하실 때는 네. 문건을 건네주었던 것은 이제 어렴풋이 기억하시면서 네네. 전달했다고 하시면서 이게 집무실에서 주었는지 대접견실에서 주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문건을 전달하셨던 것은 뭐 여러 정황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요. 네. 솔직하게 제 기억에는 네. 집무실이 아니고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장관도 서 있고 네. 저도 제가 조태열 장관 쪽으로 걸어가서 조태열 장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남아 있는데 말씀하신 네. 것하고 또 문건 전달한 거랑 이게 딱 연결되는지는 잘 아니 근데 기억이 이제 안 나시나 조태열 봅니다. 장관 쪽으로 제가 걸어가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부정할지도 모르는데 그 이제 그 이런 우리나라 주재 공관들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러 가는데 김용현 장관이 자기도 뭐 쪽 적어온 거랑 내용이 같으니 저한테 줬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제가 그러니까 미국 일본 얘기를 한 게 제가 그 집무실이 아니라 대접견실에서 하신 것 같아요. 서서 얘기한 거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대접견실을 이제 얘기하셨던 네.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거는 뭐 워낙 네. 오래돼서 그렇게 잘 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24항 네. 묻겠습니다. 증인 좀 다르게 묻겠습니다. 네. 그 계엄 선포 이후에 네네. 오셔가지고 대접견실에서 총리나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그 당부하신 내용 말고 네네. 그거를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 바로 그날 해야 되거나 하는 일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지시한 것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건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미리 좀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 누굽니까 그 중소부 장관이 와서 이제 짧게 이제 그 회의를 하고 내려가면서 내가 이거 하고 다시 올라오겠다 그랬거든요. 네. 여기 좀만 계셔 달라. 예,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얘기를 좀 더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다음 사항을 한번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증인이 특검 2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으셨는데 그 30쪽을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네네. 이게 혹시 좀 보이시나요? 앞에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 정도. 아니,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러 가시기 전에 일부 국무위원들만 그 집무실에 먼저 모였지 않습니까? 그 모였을 때를 전제로 여쭤봅니다. 그 집무실에서 이상민 지금 피고인에게 행안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을 적어서 문건을 주거나 한 기억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뭘 하라 이렇게 지시하거나 한 것 없으신? 그게 없는 게요. 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다들 자기 사무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아니더라도 정부 종합청사라도 뭐 네. 가야 되는데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대통령이 뭔가를 당부하고 지시를 했으면은 그렇게 집으로 저는 그래도 나중에 뭐 정부 종합청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도 불러서 뭐 그래도 계엄이라고 하는데 뭐 회의라도 할 줄 알았는데 상당수가 그냥 다 집으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놀랐는데 예, 그건 그 정도 하시죠. 뭐 그 여하튼 정도로 하고 없었다. 좀 예. 다르게 네네. 27항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예. 그냥 신문 사항이 없지만 묻겠습니다. 증인 그 일부 국무위원들을 집무실에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처음에 외교국방, 한 외교국방. 8시 한 뭐 반부터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조태열,
또 조태용 이렇게 다 들어오셨어요. 예. 네, 그 집무실에서 있었던 상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그 상황에서는 계엄 선포를 할 입장을 설명을 했더니 총리나 조태열 장관 등이 뭐 극구 만류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증인께서 뭐 특정 언론사를 지칭하면서 거기에 뭐 단전단수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에 전혀 안 맞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총리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법무부 장관만 딱 들어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로 이제 이상민 피고인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또 좀 다른 사람보다는 법무부 장관만 있는 자리니까 혹시 특별하게 뭔가 지시하거나 할 만한 여건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게 없고요. 이 두 분이 좀 먼저 도착한 거는 제 기억에는 이상민 장관은 울산에서 뭘 행사 마치고 올라오는데 집에 안 들리고 그냥 어차피 바로 온다고 해서 좀 일찍 왔고, 법무부 장관도 어디 외부 행사에서 뭐 식사 같은 걸 하다가 그냥 바로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두 분이 좀 일찍 온 것이다. 먼저 온 거. 그러니까 증인 제가 여쭤볼게요. 그날 그 시차를 두고서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그것이 증인이 어떤 의도한 바는 아니라는 것이죠. 뭐 올라면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총리가 먼저 오셔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예민한 누가 들으면 안 되는 그런 보안적인 어떤 사항이 있어서 누구를 먼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여하간 부르라고 했더니 온 순서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29항 묻지 않고요. 30항도 묻지 않겠어요. 30이랑 아까 나온 것 같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그 신문상 제시하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나온 내용 같습니다. 32항도 묻지 않겠습니다. 증인 그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도 알고는 계시나요? 저는 누가 단전 단수할 권한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솔직한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고. 네. 또 35항도 아까 나온 것 물어보. 증인 혹시 제목이 그냥 소방청장, 그다음에 24시 단전 단수 언론사 몇 군데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문건을 본 적은 없으신 거죠? 네. 36항도 묻지 않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적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단전 단수라는 말 자체가 네네. 뭐 이런 계엄을 검토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 저하고 김용현 장관 사이에서 나온 사실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만 보내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을 봉쇄한다는 그런 계획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그 CCTV 22시 32분 39초 부분을 보여드리고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22시 32분, 그러니까 당일 10시 32분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올라오신 직후의 상황인데요.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장면이 뭐냐면 지금 저쪽 오른쪽 위를 보시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좀 그쪽을 확대해서. 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문건을 이렇게 건네주고 또 나머지 문건들 중에 증인께서 한 3장 정도를 이렇게 읽어보시다가 그 누구에게도 나누어주지 않고 그냥 테이블 위에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을 이제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건들 1장, 2장, 3장 정도를 보시고는 그냥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달하지 않은 문건들이 있었던 이런 장면인데 이 장면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어떤 장면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저게 계엄 선포 담화하고 올라와서 네, 올라와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김용현 장관이 어떤 뭐 장관들에게 협조를 구할 문건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증인까지는 이제 전달을 했는데 증인께서는 이제 보시고서 최상목에게만 전달을 하고 나머지는 전달하지 않고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저 것이 시간이면- 아니냐라는 게 저희 쪽 생각이거든요. 시간이면은 그러니까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할 때 네, 김용현 장관하고 같이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층에 있는 대통령실 1층 프레스룸으로 가서 담화를 하고 김용현 장관은 저 바로 옆 건물인 이제 국방부의 지휘 통제실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김용현 장관은 이제 없는 상태고 네, 뭐 자기가 뭐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못한 게 있으니 우리 직원한테 저 전달을 좀 해달라고 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직원이 뭘 들고 오는 것 같고 아, 그럼 제가 저 최상목 장관한테는 주고 나머지는 안 줬다는 거는 나머지 장관들은 안 와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기억이 전혀 안 기억은 나요. 안 나시고요. 네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그것까지 하시고 뭐 반대 신문 하시고 예, 따로 뭐 사항 준비하시. 예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주신문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반대 신문도 가고 좀 30분 정도. 예 그보다 훨씬 더 짧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재판장 진행해도 예,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란 특검의 정기훈 검사입니다. 네. 그 제가 아마 이제 뭐 대통령께서 뭐 증인이나 피고인으로 호칭되는 것이 아마 익숙하시지가 않으실 것 괜찮습니다. 같아서 네, 제가 증인으로 해주십시오. 네. 12월 3일 당시 직책으로 그렇게 좀 말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물어보신 주신문 사항 19항과 35항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 당시에 뭐 소방청장이라든지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의 문건은 전혀 보신 기억이 없으시고 네. 특별히 이에 관해서 지시하신 바도 없으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께서는 어쨌든 그 대통령님 집무실에서 원탁 위에서 소방청장 24시 단전 단수라는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얼핏 보셨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상민 장관께서 보셨다는 쪽지는 혹시 뭐 누가 어떻게 작성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지를 못하고 예. 도저히 뭐 알 수가 없고 아까도 저 영상 보시면은 예. 그런 뭐 필요한 협조 뭐 이런 내용 같은 거는 국방장관이 한다 그랬으니까 예. 근데 자기가 이제 늦게 온 사람들한테 또 도착 안 한 사람들한테는 전달을 못 하고 갔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 직원한테 맡겨가지고 저한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예. 보면은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저 왜 책상 위에 있었는지 예. 그럼 이상민 장관은 봤는데 저는 왜 그거를 못 봤는지 예. 저는 그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뭐 네. 지시하시거나 기억하시는 바가 없어서 이상민 장관이 어떤 걸 봤는지 못 봤는지 네. 어디 있었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준비된 반대 신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까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8항과 합쳐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말씀을 이미 하시긴 하셨는데 그 김용현 장관께서 대통령님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있지 않습니까? 1년여 전에 당시 이제 증인으로 나왔을 당시에 그 협조 문건들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작성을 했다 이렇게 증언한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중간에 10항입니다. 그러면은 9항 10항 합쳐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스스로 기존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 것들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뭐 이 부서는 이런 내용, 이 부서는 이런 내용 그런 거 가이드를 주신 겁니까? 없습니다. 그냥 김용현 장관께서 기존 문서를 참고해서 작성하신 그냥 겁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저게 좀 어설플 수밖에 없는 게 예. 저 누구 시키지 말고 뭘 하려면은 준비를 혼자 직접 하십시오 보안 예.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예. 해놨으니 예. 뭐 자기가 알아서 했겠죠. 같은 증인신문 기일에 김용현 장관께서 계엄 관련한 문건들 작성할 때는 이른바 이제 기무사 계엄 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비계획 세부 자료라고 불리는 문건 그것을 참고했다고 증언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기무사 그 문건이라는 게 저겁니다. 저 합참에 예. 합참 계엄과에 있는 예, 예. 그 아마 계엄 그 관련된 무슨 자료를 예. 말하는 걸 겁니다. 그게. 현재 김용현 장관이 그것을 참고해서 이번 비상계엄 관련서를 작성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네. 기존 기무사 계엄 문건에는 이 사전 검열이나 보도 지침, 상시적인 언론 감시나 비협조적인 언론사에 대한 뭐 등록 취소, 형사 처벌 같은 제재 수단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고령 1호에 들어간 그 1호에 이제 가짜 뉴스나 여론 조작 같은 것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 문구는 기존 기무사 계엄 문건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런 거는 전혀 모르겠고요. 예. 일단은 그 포고령 그 안하고 제 그 담화문을 가지고 왔는데 예. 포고령은 뭐 저 이게 저는 금방 해제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예. 거기에다가 저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언론에 대해서 뭐 통제를 하는 조항 같은 게 포고령에 예를 들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 계엄사에서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그 시다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자체를 할 수 있는 계엄사 조직도 갖추지 않았고 예. 그냥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예. 저 포고령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7항까지 신문사항 생략하고 18항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께서는 이 12월 3일 당시 일정에 대해서 이제 김용현 장관께서 12월 3일 오전에 그 국무회의 조찬 모임이 끝나고 잠깐 이상민 장관 방으로 오셔가지고 저녁 9시 정도에 대통령께서 부르실 수도 있다. 이상민 장관 방으로요? 예. 아니, 그렇게 대통령- 이야기를 해서 아니, 지금 말하는 건 12월 3일 오전입니다. 오전. 그러니까 오전에 국무회의를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았나요? 이쪽 이쪽 갖다 물어보십시오. 저 그때 국무회의는 그러면 예. 어디 세종시나 종합 광화문 청사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날 이제 그러니까 12월 3일 오전입니다. 선포 당일 오전인데 이상민 장관께서는 김용현 장관이 오셔가지고 뭐 목적은 이야기를 안 하고 오늘 한 9시 정도에 대통령실로 좀 올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언지를 줘서 이제 대통령실로 들어오신 거라고 증언하시는데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용현 장관에게 행안부 장관은 따로 좀 먼저 불러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던 겁니까? 그런 지시를 따로 한 적도 없고요. 예. 아마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장관들 일정을 보고 예. 지방 출장이 있으니까 예. 지방에서 뭐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늦게 저거 하지 말라고 미리 국방장관이 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장관한테 뭐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예. 특정 장관을 몇 시에 어떻게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20항, 21항, 22항 합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실에 이제 21시 이전에 일찍 오셨던 그 국무위원들 중에서 김영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있는데 김정환 실장한테 전화 받았다고 하고 김용현 장관요? 예예 김영호 장관님 아닙니다. 아닙니까? 김용현 장관은 7시 전에 저희 방에 와서 같이 경찰청장하고 경찰 서울청장을 만나고 와서 저하고 좀 있다가 국방부 자기 방에 갔다가 일찍 자기가 그냥 왔습니다. 아니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예, 예. 네네 김용호 장관요. 예, 통일부 장관은 한 7시 50분 정도에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고 네네. 조태열 장관도 퇴근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고 총리께서도 일정 마치고 집에 있는데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네네. 이상민 장관님만 이제 비상계엄 당일 오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오늘 저녁에 들어오라는 언지를 받으셨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그럼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이상민 장관을 좀 따로 혹시 부르신 것인지 좀 여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예. 이상민 장관도 아마 저녁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 모르겠습니다.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김용현 장관이 왜 이상민 장관에게 오전에 좀 따로 언지를 줬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이네요. 저는 언지를 준 것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23항 생략하겠습니다. 24항, 25항도 좀 합쳐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그 대통령실의 복도 CCTV를 보니까 9시 전에 도착하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님을 빼면 나머지 분들은 다 도착해서
대접견실에서 대기를 하시다가 집무실로 들어가시는데 이상민 장관님만 도착하시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바로 이제 집무실로 안내를 하시거든요. 아니요, 그걸 한번 잘 보시면요. 예. 제 기억에는 총리도 저 국정원장 뭐 총리 이렇게 해가지고 제 방으로 바로 오신 거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아닙니다. 총리님하고 국정원장님도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다가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몇 시에 제 방으로 왔나요? 저는 9시 전에 8시 한 40분쯤 들어오시지 않았나 기억나요. 이상민 장관께서 들어가신 게 이제 8시 36분이고 네네. 총리께서는 40몇 분 정도 들어가시는데 예. 이상민 장관님을 빼면은 일단 모두가 다 대접견실에서 기다렸다가 들어가시거든요. 이상민 장관은 좀 혼자 좀 일찍 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아마 이 장관님을 안내하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대통령께서 당연히 뭐 직접 지시를 하시는 것은 아니실 텐데 어쨌든 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예를 들면은 그 이상민 장관님만 먼저 들어오시게 하고 나머지는 대접견실로 안내한 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있었던 것이라면 대통령님의 의중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를 여쭤보려는 것이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총리도 오시면은 보통 바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예. 여러분을 연락을 했으니까 아마 예. 다 도착하면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뭐 저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안내했는지는 대통령께서는 모르신다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26항은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상민 장관께서 그 도착하셔가지고 바로 집무실로 들어가실 때 같은 시간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께서는 대접견실에 혼자 대기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상민 장관 도착하셨을 때 행안부 장관 김용호 장관도 일찍 오셨나요? 같이? 예,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일찍 오셨는데 응? 대접견실에 계셨습니다. 누가요? 김영호 장관님. 네. 그러면은 이상민 장관께서 도착하셨을 때 뭐 대통령실 직원들이 대통령님께 행안부 장관께서는 도착하셔서 바로 안내했고 통일부 장관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이런 식의 보고를 하진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 혹시 무슨 뭐 행안부 인사 같은 게 있었나요? 나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억 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항, 28항도 생략하겠습니다. 29항도 생략하겠습니다. 30항과 31항은 그 CCTV 영상을 좀 재생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이제 30항은 방금 전에 이제 변호인 측에서 그 재생했던 대통령께서 그 최상목 장관께 이제 문건 건네주는 그 장면인데 저희는 그 다음 장면을 좀 연결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금 제가 확대해 주시면 안 되는 제가 제 얼굴도 잘 분간이 안 가서. 최대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증인이 있는 자리 또 바뀌었네요. 보이시나요? 예. 네네. 예, 재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제 영상을 보시면은 대통령께서 수행실장으로부터 문건 받으셔가지고 네.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다가 이제 최상목 장관께 이제 건네주시고 이 부분입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최상목 장관에게 뭔가 문건을 교부하고 이어서 이상민 장관님 쪽을 쳐다보면서 무언가 좀 말씀을 하셔서 이상민 장관께서 대답하시는 듯한 내용이 좀 확인이 되는데 뭐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혹시 이때 최상목 장관께 문건 건넨 후에 이상민 장관께 특별히 뭐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전혀 기억이 안 나. 네, 알겠습니다. 32항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상황은 이제 대접견실의 22시 42분 20초부터 49초까지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한 10분쯤 앉아 있었던 모양이군요. 예.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입니다. 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자리를 떠나시는데 가시다가 이제 이상민 장관 쪽을 돌아보시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전화 통화를 의미하는 손동작처럼 보일 여지가 있는 부분 같은데 혹시 때 나가시면서 어떤 의미로 이런 손동작 하셨고 이상민 장관께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글쎄 뭐 전혀 기억이 안 나. 누가 그때 저걸 보고 저게 뭐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단전 단수 시키라는 거 아니냐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다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니 일단은 증인 이렇게 손동작 전화기 동작한 건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그게 무슨 취지로 그렇게 했는지 잘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32항 생략하고 증인심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뭐 저도 그냥 확인 차원에서 네. 한두 가지만 아까 일단 주신문사항에서 그 뭐 이거는 취지를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긴 한데 조지호 총장이나 김봉식 총장에게 뭐 이제 국회에 가서 뭐 국회를 뭐 봉쇄하라거나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 그렇습니다. 증인 말로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네. 예. 뭐 그런 취지로 해서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혹시 이제 일이 생기면 가서 뭐 질서 유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네.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계엄이 자기들이 저한테 계엄 얘기를 들었다니까. 예. 그럼 뭐 제가 말을 했나 보다 생각하는 거지. 예. 제가 그냥 그 이후에 기억하기로는 아직 계엄 선포에 대해서 총리나 국무위원들 얘기도 안 했는데 좀 준비시키는 게 필요하죠. 원래는 경찰을 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국방장관이 찾아와서 그 대통령의 말씀대로 군을 뭐 한 200여 명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너무 적으니 아무래도 경찰 지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네. 그 지금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이 10시에 하기로는 예정은 돼 있었고 네네. 예. 근데 그 바쁜 시간에 그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을 일부러 부를 정도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어차피 8시 한 20분 넘어서 사람들이 이제 올 거로 생각을 했고 국방장관이 저한테 온 게 아마 6시에서 7시 사이 같은데요. 시간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냥 전화만 해주려고 하다가 그 조지호 김봉식 청장도 본 지가 좀 됐습니다. 임명된 건 여름에 임명됐는데 그 사이에 못 봤으니 내가 그냥 직접 가서 저걸 해주자. 그래서 그냥 갔다가 금방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증인 생각에는 비상계엄 선포하면 국회에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신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문 자체가 예.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폐악 때문에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에 빠졌다는 에이. 내용이 있으니까 당연 그 실제 많이 왔고요. 예. 그래서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네, 국회에 사람들이 뭐 많이 모이면 네네. 거기에 질서 유지를 하라는 거 정도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그 증언하시는 내용 중에는 그 청장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선포한 이유나 뭐 이런 거를 한 기억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니까 네네. 뭐 그렇다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네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걸로 하면 될까요? 예. 그다음에 아까 반대 신문에 잠깐 나왔던 거긴 한데 그 어쨌든 포구령에 보면 그 언론에 관계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구령 이제 2호에 보면 뭐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 금하고 또 3항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게 이제 포구령에는 기재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증인 얘기에 의하더라도 아까 뭐 검찰에서 반대 신문에 나왔지만 그 포구령 내용에 대해서는 김용현 장관하고 얘기는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 관저로 예. 그 뭐 다른 담화문이나 이런 거 같이 들고 와서 제가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통행 금지 빼라 그러고
네네. 그건 예. 뭐 눈에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런 가짜 뉴스라든가 언론 출판 뭐 이런 부분들도 이게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왜 포고령에 이런 걸 넣냐라고 해서 네. 왜 넣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아니 저는 이 계엄이 오래 지속될 것도 아니고 포고령도 꽤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포고령 가지고는 바로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 계엄사에 더 구체적인 그 거기에 입각한 지침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계엄이 금방 해제가 안 되고 조금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때 계엄사에서 구체적인 이제 지침이 내려가겠죠.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포고령을 안 했으면 모를까 뭐 네. 잠깐 있다가 해제한다고 해도 포고령이 일단 발표가 되면 포고령은 뭐 당연히 그 효력을 가져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려면 또 세부 저게 내려가야지 저 막연한 포고령 갖고는 뭐가 위반됐다고 뭐 처벌하고 이러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증인 어쨌든 지금 기억으로는 비상계엄 관련해서 언론과 관련해서는 뭐 포고령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네. 그 외라도 언론에 대해서 어떤 뭐 이제 아시겠지만 그 계엄법에 보면 비상계엄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상계엄에서도 이 포고령 내용이나 그 밖에 어떤 논의를 통해서 뭐 언론에 관련해서 무슨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신 그런 내용들은 뭐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뭐 법에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냥 만들어 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또 이것도 물어본 내용이긴 한데 그 집무실에 어쨌든 처음에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뭐 이렇게 사람들 모일 때 일단 지금 이제 뭐 검찰의 주장은 이제 그때 이 피고인 이상민 장관께서 단전 단수가 기재되는 문건을 봤다는 것이고, 예, 물론 이제 뭐 다른 시간에 봤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리고 그때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 증인께서 외교부 장관한테 뭔가 문건, 외교 뭐 이런 그 대응 관련된 그런 문건을 뭐 줬다는 것도 얘기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바꿔 말하면 그때 뭔가 집무실 탁자에 무슨 문건이 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뭐라도 그 문건이 있었던 거는 저는 기억이 근데 나십니까? 그 제가 하여튼 외교부 장관한테 그 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한 것도 대접견실로 저는 기억이 나고요. 그때 받아서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 계엄을 다 대국민 담화하고 올라와서 저 국방장관이 자기가 전달 못한 거를 우리 직원한테 맡겨서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에 제 방에 그 먼저 온 분들한테는 저거는 준 것 같아요. 그 저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올릴 계엄 선포문은 저 늦게 오신 분들은 대접견실에서 나눠준 것 같고 일찍 오신 분들은 장관이 저희 방에서 그럼 또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제 방에 그거 말고 다른 서류들이 그 저 원탁 테이블에 있었던 거는 저는 전혀 기억나지 기억이 않습니다. 안 나세요?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방에 들어가서 뭘 받아온 사람도 있고 나올 때 보면 손에 뭐 들고 있던 사람도 있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 국무회의에 올릴 계엄 선포문이거든요. 예, 예.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전국 어디로 하고 계엄 사령관은 누구로 한다는 그 계엄 선포문을 저 먼저 오신 분들은 제 방에서 나눠준 거로 저는 기억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대접견실로 갔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처 민생부처 쪽 사람들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그 대접견실에서 그거를 나눠준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거 뭐 그래서 만약에 집무실에 문건이 있었다면 계엄 선포문 계엄 선포문 뭐 정도? 읽는 게 아니라 계엄 선포문을 나눠줬고 예, 예,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혼자 먼저 와 있었는데 그때 무슨 문건을 받다고 한다면 전 그거는 근데 만약에 어쨌거나 네. 피고인 여기 이상민 장관 얘기처럼 단전 단수라는 그 단어가 기재된 문건이 만약에 있었다고 지금 이제 피고인은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니까 네네. 근데 계엄을 앞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문건이 집무실에 있다면 그거는 뭐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보면 쉽게 보면 약간 네네. 의아 내지는 약간 충격을 받을 만한 네네. 단전 단수라는 것이 뭐 비상계엄 직전에 그런 내용이 기재된 그러니까 종이 쪽지 같은 게 네. 집무실에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일단
당연히 궁금증을 갖고 이게 왜 이게 뭘까? 이건 뭐하란 얘기인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고인도 그거는 기억이 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증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기억나는 게 단전단수라는 것 없으세요? 자체를 뭐 계획하거나 뭐 어쩌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아니 뭐 계획했다는 걸 아, 예,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 문건도 저는 그래서 예. 만약에 제가 문건을 봤으면은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작성한 게 아니니까 예. 국방장관한테라도 이거 뭐냐 예, 예, 라고 할 텐데 예. 아까도 보셨지만 장관이 그 자기가 문건을 못 나눠주고 국방부 지통실로 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네. 이제 변호인이 제출한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네. 증 6호증인데요. 이게 이제 그 오 변호사 오 누구죠? 예, 오영희 변호사라는 분이 낸 진술서인데 이게 이제 전에 아마 탄핵할 때 그 참여했던 피소추인단의 아마 그 변호사 한 분이 네. 증인을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건 변호인이 낸 그 자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소방청장 제목의 문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써 있기로는 대통령께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대? 에? 상민이가 그걸 또 봤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그 뭐 김영현 장관이 이런 저런 문건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길래 그 내용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쪽에 빼놨는데 그걸 또 굳이 봤대? 뭐 이렇게 증인께서 그 변호사한테 얘기했다는 건데 어느 변호사가 했답니까? 이동찬 변호사. 저는 이동찬 변호사하고 이런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한번 그래요. 이렇게 변호사랑 이런 대화하면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저는 뭐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잘 말씀하셔야 그렇습니다. 될 것 같은데. 예. 네. 없어요? 아니 저는 아니 기억이 안 그러니까 전혀 이런 얘기를 이게 이제 헌재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헌재 법정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네. 따로 면담했을 때죠. 예, 따로 면담해서 면담을 따로 했답니다. 증인을 이 변호인이 따로 변호사가 면담을 했을 때 이제 이 단전단수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에 관해서 이제 증인한테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랬더니 뭐 이 말의 취지는 그 문건이 있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상민이가 또 봤냐? 그거 안 보여주려고 내가 튀어나왔는데 걔가 어떻게 또 봤냐? 네. 뭐 약간 그런 얘기거든요. 아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치워놨는데 그 봤냐 뭐 탄핵 심판할 때 이제 네. 피고인이 네. 탄핵 심판 법정 헌재에서 네. 얼핏 봤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 제가 봤다. 아니 아 피고인이 피고인이 나와서 네.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서 그 문건을 보게 된 경위를 이렇게 증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증언할 때 얼핏 보았다 거기 이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증인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들어선 상태에서 증인이 구체적으로 이동찬 변호사에게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뉘앙스로 이 장관이 그 헌재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대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나 해서 지금 글쎄 뭐 여쭤보는 저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뭐 이게 이제 전달 받아가지고 저희가 받은 예. 내용이라 아니, 한번 이제 이동찬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시죠. 제가 이걸 이제 질문 드리는 거는 네. 지금 증인께서 전혀 그 집무실에서 문건을 봤다는 기억이 없다고 하시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제가 일단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네, 어쩔 수 전혀 뭐 없는데 이동찬 이렇게까지 들은 변호사랑- 사람이 네. 있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네. 맞아요? 현재 기억으로 안 나시는 게 맞아요? 네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예, 누구신가요? 저는 이동찬 변호사한테도 저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예, 예.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방청석에 있는 분들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되게 하면 예,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퇴정을 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용히 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예, 밖에 나가서 하시는 거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취지가 그렇다니까 그러면 그 네.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9시 전에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또 국무총리나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 부른 거는 뭐 그런 장관들이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좀 중요한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불렀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먼저 거예요? 이 사람들
도착하면 그다음에 이제 경제장관들을 연락을 하다가 예. 얘기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좀 늦게 연락이 된 겁니다.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상민 장관이 따로 대적견실로 다 나갔다가 한 9시 14분쯤에 혼자만 다시 어쨌거나 증인이 있는 집무실로 혼자만 들어가서 한 13초 이렇게 있다가 다시 나온 게 CCTV에 보이고 피고인 본인도 들어갔다 나온 거는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인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그건 뭐 저 기억이 안 나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대접견실에서 장관들끼리 또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두 사람이 이렇게 또 옵니다 저한테.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해 보니 대통령 이거 제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하는데 이제 행안부 장관이고 또 뭐 고등학교 후배니까 이 장관이 들어가서 대통령께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쇼. 이렇게 해서 왔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혼자 이렇게 와서 얘기하다가 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그때 들어가서 무슨 말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죠? 이제 오래되고 해서 전혀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기억만 지금 어렴풋하게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제가 한 네.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아까 국무총리와 외교, 국방, 통일, 법무, 행안부 장관을 에 대해서 필수 국무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뭐 핵심 국무위원이다. 8시 뭐. 30여 분경에 피고인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죠. 하여튼 시간은 정확히 네, 모르지만 일찍 온 건 들어왔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은 아까 그때까지는 피고인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네. 그럼 집무실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겠네요? 그때 대통령 집무실에서. 글쎄 그건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있다가 총리가 오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같이 있을 때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그 알겠습니다. 정확한 증인은 기억이 아까 없습니다. 네.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네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어땠습니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피고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그 행정 안전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뭐 유혈 사태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고를 좀 해달라 그랬고 재고해달라는 말을 네네. 했습니까? 좀 다시 생각해 달라 하고 이제 뭐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네네. 행안부 장관이 필수 국무위원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뭐 통일부 장관과 마찬가지. 행안부가 이제 개헌법에 보면은 행안부 장관, 국방장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도 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지금 비상계엄을 건의한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국방장관이죠. 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필수 국무위원으로서 미리 부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외교부 장관이나 법무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하고 같은 차원에서 같은 차원이다. 네, 저 경제 장관보다는 그래도 제가 그 장관을 뭐 저 정식 그 주례 국무회의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치안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이제 좀 아무래도 그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민생 관련 장관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소수로 보안 유지해가면서 이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 먼저 부르는 데는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특별히 행안부 장관의 직무나 권한과 네. 관련하여 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특정한 업무 또는 특정한 역할을 맡기거나 하기 위해서 미리 불렀던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뭐 법무장관이나 뭐 외교부 장관은 다 마찬가지죠. 뭐. 네, 방금 증인 네. 말씀하시기로는 행안부 장관이 필수 뭐 핵심 국무위원인 이유는 치안 또는 유혈 사태 등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이런 비상계엄 하에서는 필수 또는 핵심 국무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관장을 하길래 치안에 있어서의 필수 국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뭐 관장이라는 건 이제 경찰이 하고 뭐 소방청장이 하고 뭐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네. 어쨌든 국무위원 중에서는 네. 그런 국민의 안전 업무라는 것이 행안부 업무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계엄 같은 거를 하게 될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행안부 네.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치안을 어떤 식으로 주무를 맡고 있길래 네. 어떤 권한이 있길래 이 비상계엄 하에서 필수 국무원으로 먼저 부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글쎄 그거는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계엄에 관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이제 총리, 국방부 장관, 뭐 외교장관 다음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좀 계엄에 관해서 좀 미리 얘기를 들어봐야 될 장관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네. 한 예, 가지만 더 네. 예, 예. 네, 아까 주신문에서 그냥 생략했던 부분인데요. 네네. 파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요. 증인께서 이제 행안부 장관인 피고인을 먼저 부른 이유는 행안부가 그 재난 주무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엄 선포 후에 시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치안은 경찰이 알아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형 어떤 인파 사고나 또 재난으로 됐을 때는 그 행안부 자체에 재난관리본부가 또 있지 있죠.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차원도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아니 그건 뭐 맞는데 네. 이제 경찰이나 소방청은 자체적으로 일을 하지만 어쨌든 국무위원을 부를 때는 행안부 장관을 불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네. 예, 뭐 검사 측 더 질문. 아닙니다. 추가할 거 없습니다. 예, 예, 증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